안녕하세요. 박미나와 함께하는 외래이증 매거진이에요. 토마토, 건강증 기르고 열심히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생으로 드시고 계세요? 토마토의 핵심 영양소인 리코펜. 생으로 먹으면 우리 몸이 이걸 대부분 그냥 흘려보내요. 같은 토마토를 먹는데도 흡수율이 수배나 차이가 난다면 지금 먹는 방법부터 한번 점검해봐야 하거든요.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생각보다 정말 단순해요. 토마토의 붉은색을 만드는 성분이 바로 리코펜이에요. 이 물질, 비타민 E보다 100배나 강력한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어요. 심혈관도 보호하고 피부 노화도 늦춰주고 전립선 건강까지 지켜주는 성분이죠. 문제는 우리 몸이 리코펜을 스스로 못 만든다는 거예요. 오직 음식으로만 섭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먹느냐가 정말 중요한 건데 바로 여기서 대부분의 분들이 놓치고 있는 핵심 조건이 하나 있어요. 리코펜은 지용성이에요. 쉽게 말하면 기름에 녹는 성분이란 뜻이에요. 지방 없이 토마토를 먹으면 리코펜이 소장을 그냥 통과해버려요. 흡수가 되려면 지방과 만나서 미셀이라는 아주 작은 구조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2005년 호주 디킨 대학교 필딩 연구팀의 실험이 이걸 정확히 보여줘요. 올리브 오일 없이 조리한 토마토를 먹은 그룹은 혈중 리코펜 농도가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떤 기름이랑 얼마나 함께 먹어야 할까요? 디킨 대학교 연구진이 밝힌 답은 확실해요. 올리브 오일과 함께 익힌 토마토를 먹었을 때 혈중 리코펜 농도가 82%나 올라갔어요. 올리브 오일 없이 조리한 그룹은 거의 변화가 없었거든요. 핵심은 양이에요. 올리브 오일 최소 한 큰술, 약 15ml가 필요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다른 기름으로도 리코펜은 비슷하게 흡수되는데 항산화 활성까지 함께 올라가는 건 올리브 오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가열이 대체 왜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코넬 대학교 류 하이류 교수팀이 그 비밀을 밝혀냈어요. 토마토를 87도에서 15분 가열하니까 리코펜이 171%나 증가했어요. 열이 토마토 세포벽을 깨뜨리면서 갇혀있던 리코펜이 밖으로 나오고 동시에 우리 몸이 더 잘 흡수하는 형태로 구조가 바뀌기 때문이에요. 물론 비타민C는 15분 가열에 15% 정도 줄어요. 하지만 이건 충분히 합리적인 교환이에요. 생토마토 100g의 리코펜이 3mg인데 토마토 페이스트에는 55mg, 무려 18배 차이예요. 그런데 기름과 열 말고 또 하나의 강력한 조합이 있어요. 오하이오주 운루 연구팀이 2005년 영양학 저널에 발표한 결과예요. 토마토 살사에 아보카도 150g을 함께 먹었더니 리코펜의 지수가 4.4배나 증가했어요. 베타카로틴은 2.6배까지 올라갔고요. 같은 연구팀의 샐러드 실험에서도 루테인 흡수가 5.1배나 증가했어요. 아보카도의 불포화 지방산이 천연 흡수 촉진제 역할을 한 거예요. 실천법은 정말 간단해요. 토마토랑 아보카도를 함께 썰어서 올리브 오일 뿌리면 최적의 조합이 완성돼요. 그런데 흡수율을 넘어서 항암 효과까지 극대화하는 뜻밖의 조합이 있어요. 2007년 일리노이 대학교 존 어드만 교수팀이 암연구 저널에 발표한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토마토와 브로콜리를 함께 먹인 실험군에서 전립선 종양이 52% 감소한 거예요. 브로콜리 단독은 42%였는데 토마토랑 함께 했을 때 훨씬 높은 수치가 나온 거죠. 오드만 교수는 이렇게 설명해요. 각각 다른 항암 경로에 작용하기 때문에 시너지가 생긴다. 하루 권장량은 브로콜리 한 줌 반이랑 토마토 소스 한 컵 정도예요. 그럼 우리 식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조합은 또 뭐가 있을까요?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세요. 이미 답이 있거든요. 계란이랑 토마토 볶음. 중국에서 시용스차오단이라 불리는 이 요리가 영양학적으로 정말 훌륭한 조합이에요. 계란 노른자의 지방이 리코펜 흡수를 돕고 토마토에 부족한 단백질을 계란이 채워주거든요. 여기에 호두나 잣 같은 견과류를 올리브 오일에 함께 볶으면 불포화 지방산이 더해져서 흡수 시너지가 높아져요. 이렇게 좋은 조합들을 알게 됐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 더 꼭 확인하셔야 할 게 있어요. 혹시 토마토에 설탕 뿌려서 드시는 분 계세요? 익숙한 조합이긴 한데 좀 아쉬운 조합이에요.
설탕에 빈 열량만 추가되고 토마토 본연의 영양 흡수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성가롤로 병원에서도 설탕과 토마토를 대표적인 나쁜 궁합으로 꼽고 있어요. 꿀 소량이나 올리고당이 훨씬 나은 대안이 돼요. 그리고 공복에 토마토 드시는 것도 주의가 필요해요. 탄닌산이 위산 분비를 촉진해서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식사 중이나 식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토마토를 제대로 먹으면 어디까지 좋아질 수 있을까요? 2022년 PMC에 발표된 대규모 리뷰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 번 이상 토마토 제품을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 이상 낮았어요. 리코펜이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에요. 미국에서 약 4만 7천 명의 의료 전문가를 12년간 추적한 하버드 연구에서는 주 10회 이상 토마토 식품을 먹은 그룹의 진행성 전립선암 위험이 53%나 감소했어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토마토는 올리브 오일 한 큰술과 함께 15분 이내로 가열하세요. 리코펜 흡수를 크게 높일 수 있어요. 둘째, 아보카도, 계란, 견과류 중 하나를 토마토랑 함께 먹어보세요. 지방이 리코펜의 흡수를 도와줘요. 셋째, 설탕 대신 올리고당, 공복 대신 식후에 드세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걸 알려드릴게요. 토마토 페이스트 한 스푼이면 생토마토 18개 분량의 리코펜을 섭취할 수 있어요. 파스타 소스에 한 스푼만 더 넣어보세요. 매일 먹는 토마토, 먹는 방법 하나만 바꿔도 우리 몸이 받아들이는 영양은 완전히 달라져요. 같은 음식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그냥 지나가기도 하거든요. 오늘 저녁 토마토를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병원에서 환자분들한테도 항상 드리는 말인데 작은 습관 하나가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다음에도 건강하게 나이 드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박미나와 함께하는 웰에이징 매거진이었습니다.